문제점을 보면은 일단 이게 만들어지면 학생 통제가 어렵고 교실 붕괴가 생기고 또 학생들이 교사들 우습게 보고 반항하고 폭행하고 또 교사들은 징계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지도를 잘 못하게 하는 겁니다. 보면은 뭐 옛날에 뒤통수를 때렸다고 벌금형 받았고 또 5초간 엎드려 버텼다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 정도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경남 학생인권조례 7조로 보면 반성문도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또는 출산 차별 금지 조항이 있어요. 임신 또는 출산했다고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 자, 그거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아마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에만 있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독특한 조항이 하나 딱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차별이나 편견 금지는 조심해야 됩니다. 왜 차별이나 편견 금지라는 뜻은 뭔가 하면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게 틀리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려라는 말을 써야 돼요. 우리가 미혼모를 배려한다. 배려라는 말은 틀려도 품어준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차별 금지, 편견 금지, 이거는 아주 위험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학교 폭력, 학생 간 성폭력, 뭐 가해자, 피해자 2배로 늘었고요. 초등학교는 3.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육은 바른 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점점 나빠지는 이거를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자, 이 청소년들은 성관계가 권리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를 들어서 10대 섹슈얼리티에는 인권선언 해가지고 합의하에 갖는 성관계는 권리다. 뭐 내가 임신하든 출산하든 나도 권리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랑은 19권이 아니다. 뭐 학생 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다. 근데 이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학생들의 주장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게 그럴 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어요. 2015년도에. 근데 진보단체들이 이걸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하느냐? 이유는 뭐냐 하면 10대 여성도 임신 출산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성관계를 나쁜 걸로 보지 마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10대 여성도 얼마든지 임신 출산이 아닌 이유로 성을 즐길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거를 누가 말했느냐? 수많은 단체들이 말했어요. 수많은 진보단체들, 여성단체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성적 지향이 지금 들어가 있죠. 지금 현재 4군데 학생인권조례에 다 동성애가 차별금지 조항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권리가 제한 또는 금지돼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얼마든지 친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뭐 교사가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동성애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없고요. 또 결과적으로 동성애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는 성정체성이 명확하지 않는데 우정을 동성애로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동성애로 말미암아 에이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누적 감염자가 12,000명인데 대부분이 남자예요. 그리고 99.9%가 성관계.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성애로 에이즈가 퍼지고 있는데 이 10대 후반에 신규 감염자가 급격히 지금 늘고 있습니다. 자, 요 초등학교, 중학교 근처에 이 동성애 알바 광고가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 16조에 보면 성정체성. 아까 김정일 목사님 대표도 말씀드렸는데 성정체성은 자기 젠더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자기 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래서 보면은 가만히 있자. 성정체성 차별금지하면 트랜스젠더 차별금지고 결국 자기가 원하는 화장실, 탈의실 이런 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젠더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트랜스젠더는 자기가 성과 생물학적 성과 반대. 넌젠더는 나는 젠더가 없다. 그 다음에 뉴트로이드는 난 중성이다. 뭐 젠더 프로이드 하면 이거 막 변한다. 데미젠더는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다. 뭐 바이젠더는 남자이면서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또 성평등 교육하면 이 성평등은 양성평등과 달라요. 이 조금 전에 말했던 다양한 성정체성을 다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성평등이 통과되니까 뉴욕에서는 31개의 성을 공포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성호칭을 사용해야 되고 엄마 아빠 대신에 부모 1, 부모 2. 캐나다에서는 자녀의 동성애 성향이나 성전환을 반대하면 부모 양육권을 빼앗는다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 이런 들어가고 스포츠팀에도 가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교권 침해는 아까 잘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도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학력이 떨어집니다. 요 빨강색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진대요. 서울, 경기, 전북, 광주. 보면은 뭐 서울이 1등, 전북이 2등, 경기가 4등 이렇게 전부 돼 있고요. 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2011년도, 2015년도 이 과정을 나타내고 지금 보면은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요게 학생인권 조례가 있는데 서울은 계속 1등입니다. 경기는 2등 하다가 4등이 됐고 전북은 2등이 되고 광주는 6등 이렇게 하여튼 학생인권 조례에 맞는 데가 공부를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비율은 공부 못하는 애들이거든요. 많습니다. 특히 이제 광주가 좀 대표적이에요. 왜냐하면 광주가 공부를 잘하던 데입니다. 사립학교가 많고.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학생인권 조례가 딱 만들어지고 어떻게 되느냐. 2010년까지는 국영수가 보면은 보통 학력 이상 비율, 이건 공부 잘하는 애들이죠. 잘하는 애들이 국어는 5등, 수학은 2등, 영어는 2등 하다가 이게 16등, 10등, 10등.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이 확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기초 미달은 오히려 더 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학력이 떨어진다. 수업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보면은 이 서울대학교 가는 애들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그 다음에 정치적 도구가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똑같습니다. 인권조례 자체를 안 만들어야 돼요. 보면은 일단 만들어 놓고 수정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 만들어야 되고 국가인권위원 안에 이 동성애 옹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20일까지 11월 20일까지 의견서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 서명해서 교육청하고 도의회 내고 그 다음에 집회 뭐 삭발, 혈서 아까 혈서도 썼다 그랬는데 삭발, 혈서, 텐트, 단식 그 다음에 18개 구군에 동시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 배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해야 됩니다. 이게 전단지거든요. 요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많이 신청해서 많이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전단지가 이 4페이지짜리로 되어 있습니다.